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손석호입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요, CB 텀블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기능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고 요약 정보를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번에 6개월 동안 어떤 류의 개선이 있었는지를 이것도 디테일한 정보보다는 좀 보여드리는 식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저는 항상 이 지도를 가지고 오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CSP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들이 있고 얘네들마다 다 다른 인터페이스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 클라우드 쓰시는 분들은 한 클라우드만 쭉 쓰시고 딴 쪽으로 이제 잘 못 넘어가시죠. 하지만 이제 저희한테는 이제 스파이더가 있기 때문에 스파이더가 이러한 이종 클라우드들의 인터페이스를 이제 공통으로 뽑아줍니다. 이 스파이더가 이걸 뽑아주고 나면 저희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개별 컴퓨팅 자원들을 이제 이종 클라우드에 상관없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마존에도 VM 하나 만들고 GCP에도 아마존 VM 하나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렇게 단일 VM들을 만드는 것보다도 좀 더 글로벌한 스케일로 대규모로 어떤 멀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돌리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중간에서 이 애플리케이션들을 돌릴 수 있는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텀블벅은 이 중간에서 이러한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이종 클라우드들이다 보니까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실제로는 성능이 다 다릅니다. 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실제로 성능을 매저를 해보면 성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이제 서비스 제공 지역들이 이렇게 다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특정 클라우드들만 이 지역을 이제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저희가 사용자한테 조금 더 다가가려고 하면은 이 지역에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럼 이 근처에다가 이제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게 최상일 겁니다. 이제 그렇게 조금 더 이렇게 지역적으로 또는 네트워크 지역적으로 최적화된 인프라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냥 이렇게 컴퓨터 한 대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의 서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큰 서비스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멀티 클라우드 단위에서는 관리 대상이 되게 많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퍼져 있는 여기다 VM들을 이렇게 하나씩 다 배포를 하고 여기 위에서 이제 서비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만약에 이 서비스들이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이게 지금 CSP마다 다 다른 인터페이스를 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일일이 하나씩 들어가서 VM을 이렇게 중단시키거나 뭘 하거나 상태를 확인하거나 이제 이런 거를 보통 하게 되시죠. 다른 툴을 쓰시지 않으시면. 근데 심지어 이게 지역도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또 눌려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처럼 멀티 클라우드에서는 관리 대상이 너무 많고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이런 인프라의 상태를 한 번에 확인도 하고 그리고 통합적으로 자동 제어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B 텀블벅 프레임워크에서는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라서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라서 최적의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조합 찾고 또 조합 및 프로비저닝을 하고요. 그리고 걔네들은 이제 통합적으로 제어 및 관리하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텀블벅에서는 크게 그래서 두 가지 포커스를 두고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아까 그 클라우드마다 그 서비스의 성능이 실제로 매저를 해보면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제 텀블벅 프레임워크에서 그 정보들을 매저를 하고 성능을 측정하고 사용자들이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최적으로 그 서비스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운영 자동화를 제공해서 이 많은 이 큰 규모의 인프라를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딱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텀블벅 어디 쓸 수 있나? 두 가지 활용 사례를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이미 첫 번째 세션에서 그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최적 배치 기반의 멀티 클라우드 기반 영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세 개 지도가 있고 저기가 텀블벅 및 스파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영상회의 사용자들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텀블벅한테 이제 인터페이스로 요 주변에다가 인프라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잘 찾아서 저기다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배포까지도 뭐 한 큐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있던 사업자도 되게 쉽게 이 지역에 인프라를 만들고 여기다 영상회의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어느 지역이든 지금은 저희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대규모 글로벌 스케일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전 세계 지역에 게임을 배포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17개 정도의 컴퓨팅 서버들을 배포를 해놓고 거기서 배틀그라운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한국에 있는 게임 사업자가 해외 인프라는 없고 지금 바로 이거를 글로벌하게 한번 배포를 해가지고 게임 서비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용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을 때 텀블벅에다가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만들어 달라고 요청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게임 뭐 서비스 배포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네, 이렇게 글로벌 스케일의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게임도 올라간 것을 되게 단시간에 이런 환경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위로 뭐 중지를 시킨다거나 재시작을 한다거나 뭐가 문제가 생겼다, 사업을 좀 중지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재빨리 터미네이트까지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유즈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으로는 텀블벅의 주요 기능을 말씀을 드릴게요. 텀블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 아래 보이는 요 형상입니다.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MCIS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사업자들의 VM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얘네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텀블벅은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능들이 이 MCIS라고 하는 것을 최적으로 구성하고 생성하고 또 설정하고 관리하고 자동 대여하고 하는 것들이 주요 기능들이고 아래 개별 항목들이 다 이런 일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기능도 있지만 이제 사이드 기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텀블벅 API를 지금 이제 조회를 해보시면은 API가 100여 개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다양한 도구들이 있으니까 또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그 기능에 대해서 조금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이제 아까 MCIS 자체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이걸 프로비저닝하고 특화하는 기능이고, 요걸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이제 MCIS라고 하는 것의 구성 예시입니다. 다양한 CSP들로 CSP들에게 이제 받은 VM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논리적인 객체를 이제 텀블벅이 만들어 주는 거고요. 얘가 이렇게 VM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VM을 만들려고 하면은 VM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VPC, 버추얼 네트워크, 그리고 VM에 접속할 수 있는 뭐 SSH 키, 그리고 시큐리티 그룹 위에서 보안적으로 막아주는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것들이 이 VM들에 이렇게 쭈르륵 매달려야 되고요. 그래서 MCIS를 만들면은 이런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 자체는 이 프로비저닝 과정을 제공해 주는 것 자체가 네, 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하고 나면은 이 MCIS라고 하는 단위를 이제 수정할 수도 있겠죠. 이제 VM을 추가를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이런 것도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특화 구성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이 전체 단위로 이제 VPN 보안 채널을 연결한다거나 로드 밸런서 그룹을 연결을 해준다거나 또 다른 뭔가 특화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그 스파이더 쪽 세션에서 보셨겠지만은 아까 VM을 하나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이렇게 길었었잖아요. 텀블벅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파이더를 활용하기 때문에 VM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MCIS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MCIS에는 VM이 들어가 있고 VM을 만들려고 하면 이런 과정들을 쭉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API를 12개 정도 호출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하나 이제 상세 내용을 적어야겠죠. 이제 그거를 텀블벅은 되게 간소화를 시켜뒀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컨피규레이션, 시스템 컨피규레이션으로 만들어 두고요. 요거는 파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클라우드에 관련된 정보들도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텀블벅 실행시키시고 뭐 스크립트 하나 실행시키시면은 요 과정이 한 번에 끝나요. 그 이후부터는 API 하나로 이 전체 과정을 동적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분들도 이제 조금 어렵지 않게 어디든 VM 또는 MCIS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최적 배치 스케줄링 기능이고요. 아까 굉장히 많은 지역에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VM마다 다 성능이 다르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최적 배치 방법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격, 위치, 성능, 응답 속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VM을 MCIS를 선정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 VM에 대한 CPU 계산 성능, 메모리 RW 성능, 디스크 성능, DB 트랜잭션 성능 이런 것들을 이제 매저해서 정보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실제로 요청을 했을 때 이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MCIS를 구성을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 제어 및 관리 기능이고요. 이제 MCIS라고 하는 거 하나에 VM이 여러 개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이 VM들을 동시에 제어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VM 하나하나가 다 다른 CSP들로 왔기 때문에 얘네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정리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텀블벅 나름대로 이제 정형화, 표준화를 시켜 두었고요. 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CSP들이 제공해주는 상태 정보들을 중간에서 밸리데이션하고 교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도록 해줍니다. 이게 텀블벅의 라이프 사이클 제어 및 관리 기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까지는 좀 매뉴얼하게 이 MCIS라고 하는 걸 제어를 했었는데요. 이게 규모가 더 커지면 사람 손으로 하기 이제 힘들겠죠. 그래서 사용자 정책을 기반으로 MCIS 상태를 진단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MCIS를 자동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MCIS가 하나 있고 VM들이 있을 때 뭐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해서 뭐 CPU 사용률이 몇 이상이다 라고 하는 진단 조건을 미리 넣어두고 그 몇 이상이면은 어떤 MCIS를 확장해라 라고 하는 그런 제어 액션을 등록을 해두면은 텀블벅이 알아서 이걸 이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은 인프라를 확장하는 걸 이런 기능들을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대규모 자원의 수동 처리 한계를 이제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들을 이제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거는 혹시 기여하실 분들이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인 이제 이번 카페라떼 릴리스에서의 주요 개선 포인트입니다. 이번 카페라떼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기존 자원 등록 기능을 이제 제공해줘서 시스템 활용성을 좀 향상을 시켰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MCIS라고 하는 것들의 형상 개선이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루트 디스크, VM의 루트 디스크를 설정 변경하는 부분과 그리고 지금 곧 스파이더에서 이제 지금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이제 알파 기능이 나왔는데 이제 그거를 텀블벅 차원에서 수용하기 위해서 MCIS라고 하는 구조를 이제 수정해가는 그런 서비스 형상 개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규모 MCIS 프로비저닝 시험을 진행을 해서 요걸 하면서 생긴 문제들을 좀 해결해서 이제 시스템 안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CSP 기존 자원 등록 기능이고요.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기존에 쓰시던 분들이 아닌데 이제 CSP 콘솔에서 이제 실제로 자원을 이렇게 생성해서 쓰고 계시던 분들이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이 좋은 기능들을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문의에 의해서 이제 추진된 건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CSP들이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자원들이 있을 때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제어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클라우드 바리스타 체계로 이제 밀어넣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건 이제 특히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찾아주신 다양한 기업 분들이 클라우드를 쓰고 계시던 기업 분들이 어떻게 하면 쓰고 있던 것도 클라우드 바리스타로 제어를 할 수 있냐 이런 문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그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 내에서도 저희가 클라우드 계정을 좀 쉐어를 해서 개발할 때 쓰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클라우드 바리스타 개발자들이고요. 연구 개발 차원에서 이제 클라우드 계정들을 좀 공유를 해가지고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관리자가 이제 특별한 관리자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원들, 찌꺼기들, VM들이 이렇게 막 산적해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자를 파악할 수 없고 또 오류로 남겨져 있는 관리가 유실되어 있는 자원들을 또 한눈에 파악하고 이제 처리가 필요했는데 그거 자체를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이제 CB 텀블벅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이제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텀블벅에 이제 들어온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모든 클라우드의 전체 자원 현황을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텀블벅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CSP들 정보들, CSP가 가지고 있는 자원 정보들을 다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요. 텀블벅이 관리하고 있는 오브젝트와 비교를 해서 텀블벅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자원들 리스트를 쭉 다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지금 내 클라우드들의 상황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특정 클라우드의 개별 자원 등록 기능을 우선 유닛 기능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AWS의 VNet 자원 정보를 클라우드 바리스타 텀블벅의 리소스로 만들어 넣는 기능이에요. 서브넷을 만들어 놓고 이제 VM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관리 기능들을 일로 다시 가져오는 작업들인 거죠. 이거를 이제 특정 클라우드에 대해서 개별 자원들 하나씩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해주는 기능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VPC, 서브넷, 시큐리티 그룹, 키, VM까지 텀블벅이 관리할 수 있는 자원으로 쫙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텀블벅이 알고 있는 모든 클라우드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끌고 오는 기능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제 실제로 써보면 약간 이렇게 됩니다. 이게 API 명령어예요. Inspect Resource Overview이고요. 이거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 텀블벅에 등록되어 있는 커넥션, 클라우드 정보가 뭐 150개 정도 되고요. 이게 CSP Only Overview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있는 정보들은 텀블벅이 관리하지 않는 자원들이에요. 버추얼 네트워크, VP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개, 뭐 시큐리티 그룹이 1000개씩 이렇게 지금 쌓여 있는 거죠. 실제로 안 쓰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텀블벅은 지금 완전히 새롭게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텀블벅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register CSP resource all 이렇게 이 명령을 쓰면은
여기 CSP에만 있던 자원들을 텀블벅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밀어줘가지고 이렇게 쭉 다 가져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되고 나면은 뭘 할 수 있냐? 이 VM을 삭제하거나 터미네이트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텀블벅을 통해서 이제 역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는 장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텀블벅도 그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REST 인터페이스도 제공해주고 Go API도 제공해주고 CLI도 제공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텀블벅을 띄워놓고 나면은 REST 서버가 이미 떠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스웨거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이제 텀블벅 REST API에 접속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스웨거 페이지 자체가 텀블벅의 API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아까 100여 개의 API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기능을 써볼게요. 자, 시스템 매니지먼트 파트에 인스펙트 리소스 오버뷰를 누르시면은 얘가 쭉 자원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현재 텀블벅이 알고 있는 자원과 CSP가 가지고 있는 자원 정보들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register all을 하면은 얘가 자체적으로 쭉 다 끌고 옵니다. 이게 버튼만 누르시면 실제로 동작하는 기능이에요. 이걸 저희가 이제 텀블벅의 클라이언트 중 하나인 CBMapUI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방금 그 버튼 하나 눌린 걸로 지금 여러 지역에 있는 클라우드에 있는 VM들 정보들이 이렇게 쭉 다 끄집어 올려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한국 아마 AWS에서 이렇게 VM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를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클라우드를 쓰고 계시는데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기능들을 쓰기 위해서 한번 좀 멀티 클라우드로 좀 마이그레이션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이 기능을 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등록 결과인데요. 실제 걸린 시간은 440초 정도 걸렸고 134개의 클라우드 커넥션 이거 이제 CSP 6종에 이제 CSP마다 지역이 다 다르거든요. 이제 그 정보고 오버뷰를 보면은 버추얼 네트워크가 900여 개가 등록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서비스 형상 개선이 되었고요. 이제 여기 텀블벅을 가지고 MCIS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은 형상이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아까 VM만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VM에는 CSP가 제공해주는 버추얼 네트워크가 이렇게 붙게 되어 있어요. 이제 텀블벅이 제공해주는 거는 이 VM들의 네트워크 대역이 겹치지만 않도록 이 CSP들의 VPC 대역을 구분을 해서 약간 슈퍼네팅을 해주는 그 정도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 VM 위쪽에는 동일한 CSP고 시큐리티 그룹은 쉐어를 할 수가 있는 형상입니다. 기존에는 이 VM에 이제 루트 디스크를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이제 텀블벅을 통해서 루트 디스크가 디폴트로만 설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가 이번에는 개선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 VM 안에 루트 디스크를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서 이제 루트 디스크의 타입 SSD인가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크기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텀블벅에 기존에 VM 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곧 이제 스파이더를 통해서 NLB 기능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VM 그룹으로 매핑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전에는 퍼블릭 IP로만 이렇게 접속을 했다 치면은 이제 NLB의 IP 포트로 이제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이 될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개선사항이고요. 이제 저희가 시스템 안정성을 좀 향상을 시켰고, 요거는 대규모로 MCIS를 좀 만들어 보고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을 6개월 동안 열심히 이제 수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시험 도구로 6종의 CSP에 대해서
MCIS를 300개를 동시에 구동을 시킨 거예요. 지금 쫙 늘어나고 있죠. 부임들이 쭉 생기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제일 처음 했을 때 시스템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도 약간 얘기가 나왔지만은 특히 리눅스에서 이제 이런 세션을 많이 만드는 행위를 하면은 제한이 리눅스에 의해서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설정이 바뀌지 않는 한.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들다가 삑 하면서 이제 얘가 이제 시스템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좀 해결을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 이제 CSP와의 이런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여기가 유저고 텀블벅이고 텀블벅이 스파이더를 쓰고 스파이더는 실제로 CSP에 API를 콜을 합니다. 여기서 유저가 하나의 콜을 보낸 게 실제로는 텀블벅이 여러 기능으로 해서 여러 콜을 스파이더한테 보낼 거고 스파이더는 또 CSP들한테 이렇게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CSP가 바로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VM의 상태 조회를 하면은 요청을 하면은 이 VM이 동작 중이다 뭐 하다라고 하는 거를 응답을 해줄 때까지 뭐 5초에서 10초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유저가 아까 300개에 대해서 상태 조회를 막 1초마다 한 번씩 막 이렇게 보내면은 여기에 계속 적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CSP가 당신이 너무 많은 응답을 너무 많은 리퀘스트를 보냈다라고 하면서 응답 거부를 하거나 또는 계속 밀려가지고 응답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텀블벅 세션을 못 끊어내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의 콜이 나비 효과가 돼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해결을 하고자 텀블벅이 이제 스파이더를 좀 보호를 해줘야겠죠. 너무 많은 것을 밀어 넣으면 이제 스파이더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버퍼가 돼서 막아주고 느리게 만들어주고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텀블벅이 이제 요청을 받았을 때 스파이더에 대한 콜에 대해서 타임아웃이나 리트라이를 걸어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들을 한번 보완을 해주고요. 그리고 사용자도 너무 무분별하게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레이트 리미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텀블벅은 이제 병렬로 뭘 많이 해요. 뭐 300개 한꺼번에, 1000개, 10,000개 한꺼번에. 그걸 이제 스파이더한테 갑자기 팍 보내면은 스파이더가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윈도우를 줘가지고 이 윈도우 내에 뭐 300개 콜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랜덤 슬립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렬로 할 때 막 1초에 10,000개씩 보내는 게 아니고 1분에 10,000개 정도 하는 걸로 이제 조금 완화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죽던 것을 뭐 이렇게 어떻게든 흘러가도록 이제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아마도 나중에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캐시라든지 서버 사이드 캐시를 써가지고 중복된 요청에 대해서는 좀 캐시를 써가지고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주요 개선 내용이었고요. 예, 보너스 페이지인데요. 이제 텀블벅이 이제 인프라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실 재미가 없어서 텀블벅 팀에서 유스 케이스를 개발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회의, 뭐 약간 메타버스 비슷한 게임 서비스, 그리고 앤서블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을 좀 해가지고 앤서블 잘 쓰시던 분들도 클라우드 바리스타로 좀 써보실 수 있도록 이런 유스 케이스들을 제공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신규로 추가한 게 FPS 게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조노틱이라고 하는 이제 FPS 3D 게임이고요. 오픈 소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디플로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 텀블벅의 UI, 이 CB맵 UI를 써가지고 요 클릭 몇 번 하는 것만으로 대규모 MCIS를 구성을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뭐 CLI 같은 게 아니라 그냥 GUI로만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것만 까시면 그냥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하는 지역에 VM을 하나씩 추가를 해가지고 MCIS 사양을 하나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MCIS를 만들겠다면은 이제 이런 구성들로 되어 있는 MCIS를 하나 만드는 거죠. 다른 뭐 설정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있으면 이제 되도록 만들어뒀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조금씩 이제 VM들이 러닝이 되기 시작하고 모든 VM들이 러닝이 되면은 MCIS가 생성이 된 겁니다. 여기 FPS 게임을 요 도구를 통해 가지고 바로 배포를 해볼게요. 저거 그냥 버튼 누르시면은 이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포가 완료가 됐어요. 이 모든 VM에 배포가 완료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노틱이라고 하는 게임의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서버 리스트들이 나오거든요. 이 게임 서버를 만들고 있는 서버 리스트들이 나오고 아까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통해서 만든 게임 서버들이 필터링을 통해서 이제 리스트업이 될 겁니다. 방금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의의 서버 좀 안 좋은 거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접속을 해볼게요. 이게 게임 접속 화면이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막 이렇게 뻑뻑합니다.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응답 속도도 너무 느리고 서버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랑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지금 49ms짜리 서버입니다. 이게 굉장히 쾌적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죠. 제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자꾸 시험용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실력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게임도 뭐 텀블벅을 통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게임 서버 배포를 하고 그 게임 서버 써가지고 이런 글로벌 서비스도 재빨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신규 유스 케이스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기는 텀블벅 개발 로드맵인데 아마 저희는 지금 이제 계속 1.0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1.0이 안 된 거예요. 지금 0.6으로 간 거고 1.0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렸던 시스템 활용성 향상이랑 서비스 형상 개선, 이제 시스템 안정성 향상 부분을 더욱더 꼼꼼하게 보고 이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사항은 이제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기여를 하실 예정이 있으시면은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앞에 시간들 많이 해서 뒤에 부담이 되시겠다 그러는데 전혀 부담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채팅창에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선택하기도 좀 힘들게 지금 시간 관계상 그 질문들을 다 제가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플로우에 내려가시면 발표 끝났다고 편하게 쉬시지 마시고 질문에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답변 못 드리는 질문들 같은 경우가 그냥 놓치는 질문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그 질문들 저희가 다 리스팅 다 모을 거거든요. 모아서 저희가 성실하게 Q&A 보고서를 작성해서 배포를 해드릴 거니까 그 부분은 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플로우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발표해주신 소속고 프레임워크 리더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